한 달 여윳돈이 7, 80만 원.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저축액이 7, 80만 원 수준이라면 그냥 집을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저축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을 사는 건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형성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윳돈이 70만 원이라고 치면 금리 3%라고 했을 때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남는 돈을 전부 이자 갚는 데 쓸 수는 없으니 50만 원을 이자 갚는 비용이라고 치면 약 2억 정도 빌릴 수 있는 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70%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2억을 빌리는 것이라면 사는 아파트 가격은 약 3억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3억짜리 아파트는 평수가 매우 작은 소형 평수이거나 입지가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둘 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실거주용으로 이런 아파트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3억으로 빌라를 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아파트도 제값을 못 받는데 빌라는 더 위험합니다. 혹은 3억으로 소액 투자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 재건축,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투자,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 투자는 말만 소액 투자지 결국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윳돈 70만 원밖에 없는 분들이 돈 모았다고 샀다가는 백전백패하는 투자처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한 달 저축액이 7, 80만 원밖에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더 벌거나 아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에서 연봉 5천만 원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월급 150만 원, 연봉 2천만 원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금융 신용도가 올라가고 이자는 줄어들고 대출 가능 총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꼭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통장 잔고 숫자가 올라가면 마음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소득 늘리는 거 좋다. 그런데 소득만 늘려서는 집값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지 않는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소득의 향상을 통해 자산가격 상승을 따라잡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자산을 좋은 타이밍, 좋은 가격에 취득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갈아타기를 통해 점점 더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럼 좋은 갈아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값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위 20%의 집값을 하위 20%의 집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비싼 아파트로 싼 아파트를 몇 채 살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20%의 가격이 10억이고 하위 20%의 가격이 2억이라면 5분위 배율은 5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 수치가 상승합니다. 비싼 집이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락기에는 수치가 낮아집니다. 하락기에는 비싼 곳과 싼 곳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때입니다. 집값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 5분위 배율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집 매수와 이어지는 갈아타기를 통해 점점 더 자산을 늘려가거나 아니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청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약은 주변 시세 대비 조금 더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청약에서는 동호수는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나중에 팔 때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층은 무조건 고층, 무조건 대단지에 풀옵션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동간 거리가 넓고 필로티가 있는 1층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층은 분양가도 저렴하면서 안정감 있는 뷰를 즐기고 필로티라면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고층이라고 하더라도 대단지는 오히려 앞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시야가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지는 작더라도 외곽 쪽에 있는 동이 시야가 좋고 옵션도 시스템 에어컨 정도만 넣고 이외 옵션은 사실 좋은 사설업체를 찾아보는 게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것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풀옵션 아파트는 비싸긴 하지만 나중에 팔 때 그만큼 제값을 못 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사를 하고 주거지를 바꾸는 것은 생애 몇 번 없는 경험이다 보니 이렇게 직접 살아봐야 하는 것들은 잘 모르고 부동산에서도 굳이 챙겨주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달 여윳돈이 7, 80만 원밖에 안 될 때는 왜 집을 사면 안 되는지, 생애 첫 집 마련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과 첫 집 마련 후 갈아타기를 통해 자산을 점점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윳돈이 7, 80만 원이라면 그중 50만 원을 이자 비용이라고 치면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쯤 됩니다. 보통 3억 정도 아파트 사는데 2억 정도 대출을 받는데요. 서울 수도권에서 3억짜리 아파트는 너무 작거나 너무 외곽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요즘 아파트도 제값을 못 받는데 빌라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양극화되며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를 구별하는 안목은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현장을 걸으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